차원현은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자동차를 팔았고 낚시와 골프 모임에 빠져 살며 언제나 바쁜 시간을 보냈죠. 그의 곁에는 조용한 아내 강은서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차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낚시를 간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던 그의 차에서 그것은 마치 남편의 모든 거짓을 증명하는 증거처럼 아내의 손에 들려 있었죠. 결국 한순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대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다시 기적처럼 시작될 수 있을까요? 차원현은 오늘도 바빴습니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의 에너지는 넘쳐 흘렀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그는 익숙한 솜씨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 20년 차. 그의 삶은 늘 왁자지껄했고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손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까지 그는 능수능란한 말솜씨와 유쾌한 웃음으로 모두를 사로잡았죠. 차 부장님이라고 불리며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일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생 영업군이었어요. 하지만 원현의 삶은 일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온갖 모임으로 가득했죠. 매주 테니스 동호회, 매달 기타 동호회,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떠나는 낚시, 투어와 골프 모임까지. 그의 휴대폰에는 항상 약속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차 부장님, 이번 주말 낚시 투어 갑니다. 형님, 내일 라운딩 어떠세요? 그의 삶은 거대한 스케줄 표와 같았습니다. 아내 강은서는 그런 남편의 삶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어요. 은서의 삶은 원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유통회사 생산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단조로웠죠. 혼자 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 하나는 지방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집에는 원현과 둘이 살았지만 그들은 거의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원현은 늘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고 늦은 밤에야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도 원현의 휴대폰 벨소리로 방해받기 일쑤였죠. 부부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그 자리는 침묵과 무관심이 대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원현이 낚시 투어를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나 낚시 모임 있어서 오늘 밤에 출발해. 늦을 거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익숙했죠.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잦은 외박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원현은 부랴부랴 짐을 챙겨 현관문을 나섰고 은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밖에서 부는 바람이 차가웠어요. 사흘 뒤 원현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밤바다의 짠내 대신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은서는 코끝을 찡그렸죠. 낚시터에 이런 향수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그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남편에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싸움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원현은 피곤했는지 소파에 골아떨어졌고 은서는 조용히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남편의 차를 청소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수석에 올라앉아 먼지를 털어내던 그녀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시트 아래쪽,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부드러운 감촉. 은서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색 망사 스타킹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짧은 스타킹.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낚시 모임에 여자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낚시는 원현이 늘 남자들끼리만 간다고 말해왔기 때문이었죠. 손에 든 스타킹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배신감과 의심, 분노가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죠. 그녀는 곧장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원현은 여전히 잠든 채였어요. 은서는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원현은 짜증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왜 그래? 아침부터 은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검은 스타킹이 들려 있었죠. 원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방 안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죠.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은서의 손에 들린 검은 스타킹을 본 순간 원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쿵. 그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간밤의 피곤함도 아침의 몽롱함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마른 입술을 겨우 여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원현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스타킹을 든 은서의 손을 피하지 못하고 덜덜 떨렸어요. 은서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죠. 이게 왜 당신 차에서 나왔어요? 당신, 낚시 간다고 했잖아요. 남자들끼리만 가는 모임이라면서요. 은서의 말 한마디가 원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어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 아, 그거 동호회 회원이 실수로 흘리고 간 거야. 알잖아. 우리 동호회에 여자 회원이 몇 명 있잖아.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허술했습니다. 은서는 코웃음조차 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원현의 눈을 꿰뚫고 있었죠. 낚시 모임에 여자 회원이 있다고?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원현은 은서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죠. 진짜야. 그냥 내가 차에 타라고 해서 잠시 태워줬을 뿐이야. 은서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지난 몇 년간 쌓였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낚시 투어를 다녀온다더니 그는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돌아왔죠. 며칠 전에는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다며 전화 한 통 없이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서가 옷을 정리하다 발견한 셔츠에는 낯선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죠. 원현은 대충 손님과 술을 마시다 묻은 거라고 둘러댔지만 은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사소한 순간들이 지금 이 스타킹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죠. 여보, 나한테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준 적 있어요? 그냥 낚시 모임에 여자 회원이 있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원현은 그제야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죠. 그는 은서의 눈을 피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졌고 얼굴은 수심에 잠겼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은서는 그의 표정을 보며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스타킹을 거실 바닥에 내던지고 자신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당신 나한테 말할 기회 이제 없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차가운 방문이 닫히자 원현은 홀로 그 자리에 망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죠. 그날 아침 이후 집안에는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은서와 원현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원현은 애써 태연한 척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차가운 눈빛은 그를 끊임없이 찌르는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스타킹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고성보다 더 날카롭게 원현의 심장을 파고들었죠. 원현은 불안했습니다. 은서가 나를 의심하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은서의 얼굴에는 슬픔과 실망, 그리고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왔던 작은 의심의 조각들은 이제 스타킹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만나 거대한 불신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럼에도 원현의 거짓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들통난 거짓말이기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 오히려 더 대담해졌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낚시 모임이 있어. 다음 주에는 골프 약속이 잡혔어. 그는 늘 그랬듯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낚시를 간다고 속이고는 여자친구와 미래를 즐겼습니다. 그의 외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스릴 넘치는 카섹스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스타킹은 그렇게 그가 미처 치우지 못했던 흔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서는 아들 기숙사에 가져다줄 반찬을 들고 운전하고 있었죠. 늘 막히던 퇴근길, 지루하게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던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원현의 차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기서 뭘 하고 있지? 반가움의 경적을 울리려던 은서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은서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틀어 남편의 차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원현은 젊은 여자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눈을 감고 그의 품에 기대 있었죠. 은서는 눈을 비볐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아닐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옆에 앉아있는 여자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은서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그동안의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은서는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차원현.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갈라졌습니다. 원현은 그 목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의 눈은 동그랗게 커졌고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죠.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자는 은서의 얼굴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차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원현은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서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나한테 낚시 간다고 했잖아요. 낚시터가 여기예요? 이 여자예요? 당신,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은서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으로 변했습니다. 원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텅 비었고 그저 은서의 눈을 피하기만 했죠. 쏟아지는 분노와 배신감의 은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은서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빈 가슴을 움켜쥐었죠. 원현은 그런 은서의 옆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절망감과 함께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서는 소름 돋는다는 듯 손을 뿌리쳐버렸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원현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원현을 세상에서 가장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의 길고 긴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은서는 원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기 없는 마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현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난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가 아무렇게나 굴린 주사위처럼 덧없이 끝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는 은서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을 떨며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죠.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당신한테만 충실할게. 정말이야. 제발. 원현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젠 낚시도, 골프도, 그 어떤 모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은서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죠. 하지만 은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타킹은 그냥 시작일 뿐이었죠.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더는 못 살겠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원효는 그녀의 단호함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은서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6개월간 별거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본가로 들어가기로 했고 원효는 혼자 넓은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은서가 떠난 집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늘 북적거리던 전화벨 소리도 거실에서 들리던 은서의 조용한 숨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원효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텅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아왔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온갖 모임에 참가했던 건 결국 혼자라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요. 낚시를 핑계로 밤새도록 즐겼던 일탈도 그저 허탈한 공허함만 남길 뿐이었죠.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한편 은서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원효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지난 20년간 함께했던 추억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그녀는 수없이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효는 매일매일 은서에게 문자를 보내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죠. 처음에는 아무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자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밥은 먹었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를 물으며 진심을 보냈죠. 그러자 거짓말처럼 어느 날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원효에게는 거대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지내요. 그 한마디에 그는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적인 영업사원, 인기 많은 동호회 회원,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다는 것을요. 마침내 은서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요. 원효는 약속 장소로 달려나갔습니다. 6개월 만에 마주 앉은 은서는 조금 더 야위고 눈에는 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은서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원효는 그녀의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 원효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서는 살짝 손을 뒤로 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용서하기 싫었죠. 당신이 나를 속이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생각하면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6개월 동안 보낸 문자들을 보면서 은서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이 정말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을 용서하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원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줘요. 뭐든지 할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이수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찾아봤으면 해요. 원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장 시작합시다. 내일부터라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은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원효는 그 미소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후 두 사람은
매주 상담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죠. 원효는 자신의 삶을 털어놓는 것이 부끄러웠고, 은서는 지난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원효는 자신이 왜 그렇게 많은 모임과 일탈에 매달렸는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은서는 그런 원효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 또한 그동안 남편을 너무 방치했던 것은 아닐까,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되돌아보았죠. 상담을 통해 그들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원효는 더 이상 낚시나 골프 모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일찍 퇴근해 은서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휴대폰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고 그녀의 하루에 대해 진심으로 물어보았죠.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은서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예전처럼 화려하고 뜨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신뢰와 깊은 이해가 자리 잡았죠. 그들은 다시 손을 잡았고 진정한 부부의 의미를 찾아가는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